네, 남북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고 걱정도 좀 됩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용현 소장과 함께 최근의 북한의 행보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속보 뜨고 나서 참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걸 폭파하나 좀 분노가 되기도 했는데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네. 담화에 그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그 폭파와 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체 이렇게 뭐 언급한 것 같아요. 해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예. 북한 최고 지도부가 보통 예고한 것은 행동에 옮기기는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좀 너무 빨리 북한 행동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상 범주 안에 있었다는 네. 것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고하고 예상보단 빠르게 이걸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네네. 또 하루도 안 돼서 이제 폭파 전후를 촬영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뭐 이례적인 행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6월 4일 담화부터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측이 숨가쁘게 좀 달려온 측면은 있습니다. 네. 여러 북한의 그 매체가 동원되면서 대남 비난 공세가 펼쳐졌고 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들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빠른 속도로 지금의 그 남관계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북한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겠다.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이 지난번 통신선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예. 그 다음에 어제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였고, 네. 이후에 또 앞으로 하겠다는 게 북한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의 시설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건 뭐 김여정 부부장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건 김정은 위원장도 해체 지시 이거 있었잖아요. 철거 지시. 철거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상황들을 보면 예. 북측의 그 군인들이 금강산 지구나 또 개성공단 지구에 다시 연대급이 들어오는 네. 이것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한 군인들이 다 철수한 상태인데 네. 북측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있었고 또 대남비라도 대남 전단이죠. 네. 전단도 북측에서 보낼 그런 입장 이것이 어제 오늘 상황에서 북한이 예고한 바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북한이 행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대북전단 이 문제를 좀 걸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이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왜 여기를 폭파를 했다고 보세요? 결국 연락사무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큰 곳입니다. 네. 연락사무소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서 만들어졌고 네. 남북의 성원들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24시간 같이 근무를 했던 거죠. 2층 4층 나눠서 근무를 같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남측에서도 수십 명이 근무를 했고 북측에서도 근무를 해왔고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4.27 또 판문점에서 또 한 차례 있었고 또 9.19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 4차례 걸쳐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판문점이겠습니다만 네. 또 다른 공간을 들라 그러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관계의 허파와 같은 공간이고 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남북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곳을 폭파시켰다는 것은 남북한이 당분간은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또 북측의 입장 표명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상징적인 부분 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김 소장께서. 네네네. 거기서 이 북한의 행보가 미국 또 국제사회 남측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폭파까지 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한 세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네. 저는 이제 미국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국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또 미국을 타겟으로 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미국은 대선 레이스가 지금 한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남측 때리기에 나서면서 결국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한반도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을 게 없다. 어.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남관계랄지 또는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남측을 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앞으로의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는 또 그 과정에서 남측이 제대로 그 대북 전단살포 문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또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것들을 남측이 실천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남측이 전단살포를 중지시키고 남측이 적극적으로 4.27 9.19 합의 의지를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미국의 입장을 고려만 할 게 아니고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압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또 내부적으로 내부 결속용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 결속용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기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네. 지난 12월 1월부터 북한이 중국으로 열린 창을 다 닫았다라고 봐야 되고 러시아 창도 닫았고 남측으로 열린 창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성 연락사무소는 그동안 폐쇄가 돼 있었거든요. 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결국 그것은 이제 북한이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자원들을 상당히 못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북한이 거의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확진자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로 현상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내부의 결속이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하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남측을 압박하면서 남측 때리기를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네네. 이후에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북측의 입장을 보면 예고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남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하고 개성공단 지구에 군을 다시 집어넣겠다. 네. 연대급을 집어넣고 포병부대를 집어넣겠다는 게 지금 북한 총참모부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나온 입장인데요. 결국 그동안 보면 금강산이나 개성은 원래 북한의 군사 밀집 시설들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는 냉전의 아주 중요한 보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금강산이 그 남측이 개방되고 개성공단이 작동하면서 그 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우리가 지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피의 군부대를 다시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북한이 부분적으로 이제는 훼손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해상에서 또 군사훈련 앞으로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9.19 합의에서 군사훈련을 남북이 그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바꾸는 겁니다. 네. 결국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측이 하나 둘씩 그것을 이제 깨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의 행동이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남측과 직접 충돌이 일어나거나 네. 또는 남측과의 어떤 우발적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직은 없는 발표다. 결국 북한 내에서 북한의 행동이거나 예.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북한의 군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충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북한이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제한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파 전까지만 해도 지금 네네. 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다고 했을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남북 정상회담을 뭐 일회성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놨었는데 특사 파견한 것을 또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사를 파견 우리가 하려고 한 게 15일이었다고 예. 북측에서 밝혔고 지금 이제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이 가는 걸로 우리 측이 준비를 했다. 이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외교 관례상 또는 남관계 관례상 특사 파견의 계획을 북측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그걸 전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여전히 저는 지금 상황을 궁극적으로 지금은 눈이 워낙 한방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빗자루를 들고 쓸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쓰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눈이 좀 그치거나 또 그칠 징후가 보일 때 쓰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특사 파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는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것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2018년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그 전후로 한 시기부터 상황들을 개선시켜 나갈 때도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그건 네. 이제 평화를 여는 탑다운이었고 지금은 악화된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것도 역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한 의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뭐 친서 교환을 통해서든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뭐 정상회담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고 지도부 수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9976번 쓰시는 분께서 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의 네. 북한의 행보에서 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도 남조선 당국자 또는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썼지만 문재인이라고 하는 함자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 여지들을 열어두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청와대나 이쪽에서 상당히 북측의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습니다만. 네. 오늘도 그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 내용은 뭐 제가 봐도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 함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네. 저는 좀 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을 때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뒤에 있어야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북측이 좀 상당한 기간 피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그 과정에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나서지 않는 것이 북측의 전략인 것 같고 또 그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그치고 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윤두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11시 긴급 브리핑 통해서 이번 담화, 북한의 담화가 정상 간의 신뢰를 근본 훼손하는 일이다고 강도 높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뾰족한 뭐 대안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이 폭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우선 당장 대북 전단 살포가 한두 개의 단체에서 25일 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은 철저하게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절대 안 된다. 예. 그것은 명확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들을 저는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법률을 제정을 해서 그러한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원천적인 우리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4.27, 9.19 합의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저는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 뭐 한방눈이 내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바로 오늘 내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갈 부분이 있고 네. 남북의 여지가 좁다면 저는 이제 한미 협력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한미, 한중 또는 한미 중의 협력 속에서 또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네. 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다음 행동을 자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저는 외교적인 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한반도 정세 속에서 왜 지금 자제돼야 되는지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뭐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되든 또는 뭐 서신 교환이 되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을 우선은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엔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단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좀 놀랍습니다만 파국보다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복원시키느냐 다시 복구시키느냐의 여부는 뭐 북측과 남측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김용현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 상황